이게 아까 뭐 본 거 그대로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바닥, 밑바닥 뭐가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제 자갈, 모래, 펄, 해조류, 조개 껍데기, 바위, 산호초, 나머지 스톤, 뭐 이 정도가 아마 물어볼 겁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더 복잡한 거는 사실은 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요점 정리한 건데, 이거, 네, 봅시다. 지금 이번에 5월 2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다음이 8월 23일 날 있거든요. 8월 23일 날 있으니까, 8월 23일 날 보려고 하면 보름 전쯤에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8월 23일, 그 다음에 11월 15일이 또 있거든요. 이때 되면 방학이고, 11월 달 되면 그때도 이제 물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쳐셔가지고 또 뭐 여건에 따라서 8월 달에 보셔야 된다, 11월 달에 보셔야 된다 하는 분은 요거 기억을 하셨다가 보십시오. 네. 이거 저 화장실 만 건너편에 가면 요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예. 우리 박 대표 얼마 전에 요트 면허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따는 건 전부 다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모터보트 땄고, 소형사도 땄고, 요트 땄고. 요트는 4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을 해왔거든요. 한 팀을. 예. 참고적으로 강릉 요트 협회 부회장입니다. 우리도 빠삭빠삭 들어가요. 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부인하고 거기 전부터 돈을 많이 내야 돼. 이것도 하고. 오토바이 5천원짜리. 필기시험은 작년에 붙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안 붙었으면 이제 무효될 뻔했는데 다행히 실기시험까지 이제 맞죠. 실기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쳤어요. 안 쫓기 못 쫓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6월달 되기 전에 쳐야 됐는데 마침 이번에 그지 거기는 뭐야 4명이 하더라도 다른 아마 무작위로 사람들만 섞여. 섞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합격 검사님도 네. 6명 쳤는데 3명 떨어내더라고. 뭐 출 묶는 것도 합니다. 매듭도 합니다. 여자분들 매듭 공예 하잖아요. 줄 가지고 줄 그거 하는 것도 다 합니다. 매듭. 예, 말뚱에 기둥에를 묶는 거, 꼬우는 거, 뭐 예 그런 거 전부 넣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있어서 우리 과가 노는 과가 아니고 2학기 되면 그것도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기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해기사입니다. 네. 해양경찰계 아니고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네. 관장하는 것이 좀 썩 다릅니다. 문자 왔더라고. 예. 자, 엔진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한 살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엔진인데 4행전, 2회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4행전은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흡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뻥 하고 터지면서 폭발하는 건데 폭발을 다른 말로 작동이라고 요새 지금 자꾸 한다니까 옛날에 폭발로 표현 저는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그때 하여튼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이 폭발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폭발 다음에 다시 다 태운 것은 배기. 이게 네 가지 행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그래서 하 4점에서 상 4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4번 피스톤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여기는 사행정은 피스톤 얘기입니다. 피스톤이
빨아들일 때 한번 내려갔다가 압축할 때 한번 올라갔다가 폭발하면서 한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배기하면서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4번이 사행정입니다. 요거 하는 동안에 이회전하는 거는 뭐가 이회전하느냐 하면 피스톤하고 연결된 커넥팅 로드와 커넥터 축이 연결돼 가지고 커넥터 축이 이회전합니다. 그래서 사행정 이회전이라는 게 피스톤 4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커넥터 축 2번 회전한다.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하는 얘기네. 자,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는 딱 한 군데만 쓰입니다. 어디 쓰이느냐 하면 압축해가지고 그 연료가 아주 농도가 짙어졌을 때에 스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스레인지 스파크 하듯이 가스레인지 쫙 해갖고 스파크 팍 일어나면서 터지거든요. 그때 폭발되면서 피스톤이 확 밀리는 그때 한 번 쓰고는 안 씁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는 압축해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스파크 일어나는데 한번 점화 플러그 씁니다. 윤활유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피스톤이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린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린더 벽을 긁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린더 벽 보호하기 위해서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냉각수는 어디 하느냐? 피스톤이 계속 일하면서 우리가 RPM이 200rpm 되면 1분에 200번 회전하거든요. 200번 회전하면 피스톤은 400번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열 나지 않습니까?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실린더 케이스에 물을 넣거나 아니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각수가 들어가고 우리가 엔진 뜨끈뜨끈 할 때에 냉각수 없으면 큰일 나죠. 예. 엔진 녹는다, 엔진 탄다 하는 게 여기 냉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이 있고 가솔린 엔진인데 차이는 뭐냐? 가솔린은 휘발유 쓰거든요. 디젤은 경유 쓰거든요. 가솔린은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뻥 터주고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디젤은 압축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공기가 열이 나도록 압축을 시켜서 공기에 의해서 안에 있는 연료가 타도록 만드는 것이 디젤입니다. 그래서 디젤하고 가솔린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 가솔린은 휘발유가 점화 플러그. 그러니까 휘발성이 좋은 것이 우리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스파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연료는 주유소에서 기름통에 기름 넣어가지고 기름통에서부터 엔진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고 관에서부터 엔진 실린더까지 기름이 들어가고 하는 그게 연료 시스템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필터가 깨끗한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필터가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터에서 기름 걸러준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는 연료가 휘발유 쓰느냐 경유 쓰느냐 그 차이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고 냉각은 순행식 공냉식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행식은 아까처럼 냉각수 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앞에 라디에이터에서 뜨끈뜨끈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공냉식 그렇게 두 가지 다 쓰죠. 차음. 전기는 자동차 시동 배터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계통은 우리 배터리로 다 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쓰는데 이 배터리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점화 플러그에 스파크 일으키는데 계속 씁니다. 배 선외기라고 하는데 선외기는 뭐고 선내기는 뭐냐? 배 엔진이 바깥에 있다. 모터보트가 배 엔진이 바깥에 있죠. 덩치 이만한 게 배 바깥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에는 사실 엔진이 안 달려 있고 전선 모터라든지 이게 하는 게 배 바깥에 있는 게 선외기입니다. 선내기는 뭐냐? 배에 기관실이 있어가지고
기관실에 기관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쭉 닦고 해가지고 엔진 돌리는 거. 그게 선내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내기가 보면 배가 큰 배가 이렇게 되어 있죠. 피스톤. 이 피스톤이 워낙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피스톤에는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링이 위에는 3개는 공기를 많이 압축하고 연료를 압축하는 기능을 하고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니까 윤활유를 공급하고 적당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일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압축이 이만합니다. 엔진에서는 압축이 실제 피스톤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큰 거 옛날에 저희 뭐고 쌍용 큰 그 SUV 그 뭡니까? 무쏘. 무쏘 안에 들어가는 거. 무쏘 경유 그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에 있는 압축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압축링이 3개 있고 오일링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 거 사행정형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움직이는 건 4분 움직이고 회전은 크랭크축이 2분 회전한다. 그 다음에 캠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캠축은 뭐 하느냐?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저 실린더 위쪽에 연료를 넣어주고 배기가스 빼주고 하는 그것이 하는데 이걸 움직이는 것은 캠축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 RPM이 얼마다라고 하는데 엔진 RPM이라는 건 뭐냐면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잖아요. 1분간 몇 번 회전하느냐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RPM 250이다 하면 1분에 250번 정도인데 RPM이 240만 되면 60초에 240번 돌잖아요. 1초에 4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40대거든요. 1초에 4번 하려면 우리 혀가 하나, 둘, 셋, 넷 해도 1초 걸립니다. 그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이게 1초에 4바퀴 돌아야 RPM 25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자, 돌리면 크랭크 축을 돌리면 크랭크 축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 프로펠러가 연결되어 있죠. 스크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추진기라 하거든요. 그 스크류라는 말이고 프로펠러라는 말입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RPM 240이면 추진기가 감속 기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스크류가 1초에 4바퀴 돈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류가 도는데 우선회냐 좌선회냐 하고 말을 하거든요. 스크류가 우선의 스크류냐 좌선의 스크류냐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를 뒤에서 보고 배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빠져나오는지 왼쪽으로 돌아갈 때 빠져나오는지를 보고 빠져나오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 돌 때에 물이 빠져나올까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를 돌아야 되면 좌선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고정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에 배가 있고 좌선에 배가 예, 있고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터보트에 스크류가 2개 붙어 있는 배가 있습니다. 해본배들이 좀 스크류 2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은 좌선이고 어느 쪽은 우선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뒤에서 보고 빠져나오는 물이 우리 선풍기 바람 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람은 나오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 때 바람이 나오는지 왼쪽으로 돌 때 나오는지 바람이 나오는지를 보고 왼쪽으로 돌 때 나온다 좌선에 오른쪽으로 할 때 나온다 우선에 이렇게 그 조정 장치가 없어요. 우선으로 하는 조정 장치, 좌선으로 조정 장치는 없어요. 기관실에서 조정을 그건 있습니다. 못해. 있습니다. 역회전하면은 배가 후진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배가 선회할 때에 스크류가 어느 방향에 따라서 선회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붙었을 때는 파이로트가 탔을 때에 우리 배는 스크류가 좌선입니다, 우선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고정 피치 있고 가변 피치 있습니다. 고정 피치 있고 가변 피치 있는데, 자, 요거는 고정 피치를 합니다. 이 돌잖아요. 지금 거기서 보시면서 이게 배에 붙어 있다고 보시고, 자, 해볼게요. 자, 요거는 좌선입니까? 우선입니까? 자, 자, 식으로 요렇게 돌아가야 그쪽으로 앞에서 나갑니까?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그쪽으로 나옵니다. 어, 요렇게 돌아가야죠. 네, 좌선입니다. 좌선에. 자,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딱 요거 형태만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 요거는 고정 피치라고 합니다. 근데 가변 피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날개 있죠? 요게 돌아갑니다. 요 네 개가 해갖고 일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요게 일자로 섰다가 많이 구부러졌다가 하면서 이게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뭐를 때 하냐면 요트 같은데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배에서 뭐 RPM을 올리고 어쩌고 뭐 기아 바꾸 안 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요 날개 요 자체를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데도 배가 안 갈 수 있고 엔진 돌아가는데도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엔진 돌아가는데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용도로 고급 배에 쓰는 것이 가변 피치입니다. 그럼 날개 각도가 이게 바뀌어요. 이게 날개 각도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데도 바람이 앞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앞뒤로 마음대로 스크류 이 각도 조정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피치라고 합니다. 풍력 날개랑 비슷한. 예? 풍력 날개. 예, 맞습니다. 그 각도를 이렇게 예, 풍력기가 그 각도 조정하거든요. 예, 예. 그러네. 예, 이해됐습니다. 스크류 하나만 있으면 반추진기. 흡입류, 배출류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배에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게 되면 앞에 있는 물이 빨리 들어오죠? 이게 흡입류랍니다. 스크류가 돌아감으로 따라서 물이 앞에 물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흡입된다. 그럼 이게 스크류 때문에 빠져나오는 물이 있죠. 이게 배출류입니다. 배출류가 있고 이 배출류 뒤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방향타가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배는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이 방향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가 쭉 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타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배는 이렇게 오겠죠. 자, 그렇게 가는 어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만 일단 아시면 흡입류, 배출류, 방향타 있는데 방향타라고도 하고 보통 현장에서는 러드, 라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인데 보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 이름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열기를 빨아들이니까 흡입입니다. 그래서 흡입 행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시키니까 압축 행정이라고 하고 스파크를 일으켜서 폭발을 하니까 폭발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작동 행정이라고 자꾸 말을 하니 지금부터 작동 행정이라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배 내보내니까 배기 행정.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린더 라이너를 별을 4개 하나 해놨기 때문에 실린더 라이너를 설명을 해야 되어서 제가 라이너 찾아서 엔진이 있거든요. 엔진 안에 요게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안에 갖다 넣는 그릇입니다. 요게
여기 갖다 넣는 거를 요걸 라인을 합니다. 실린더 라인을 합니다. 라인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인이 있고 바깥에 물이 들어가는 냉각수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거 식혀줍니다. 그래서 라이너는 재질이 특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뭐 그 얘기고 별시계짜리 실린더 라이너가 와 잘 닳느냐 이런 얘기죠. 마밀이 닳느냐 얘기죠. 이게 피스톤이 압력을 가하고 피스톤이 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재질이 불량할 때 실린더 윤활이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실린더가 온도가 높을 때, 냉각이 잘 안 돼서 온도가 높을 때, 연소 상태가 불량하고 좋지 않은 기름을 쓸 때, 수분 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윤활 작용이 원만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공기가 필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라이너가 닳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교수님 그게 뭐야 실린더하고 피스톤하고 사이에 네. 그걸 갖다가 뭐야 물이 들어가가지고 냉각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예. 또 윤활유가 나오잖아요. 예. 뭐 윤활유하고 물하고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뭐고 이게 그림에 보시면 이게 피스톤링이지 않습니까? 네. 피스톤이 꼽혀가지고 이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통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 네. 이게 라이너거든요. 라이너에 피스톤이 들어가면서 이게 링이 꼽혀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요 바깥에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지 이 물이 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작게 안 들어갑니다. 따로 주잖아. 예, 예. 따로. 근데 아까 설명서 한번 따로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방금 그 한번 보세요. 그 윤활유 그거 해가지고 네. 이게 윤활 분량이라고 나오는데. 유마 이거요. 네. 이거는 라이너하고 피스톤 요 사이에 여기에 기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기입니다. 예.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린더 헤드는 위에 뚜껑입니다. 위에 뚜껑이고 여기가 전부 보면 그거 배기 밸브, 흡기 밸브가 같이 달려가 있는 위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뚜껑.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옆으로 본 건데 여기 보시면 피스톤이고 피스톤 링이 들어가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기에 연결된 이게 크랭크 축이거든요. 이게 크랭크 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캠이고 캠 축이고 그래서 요게 흡입 밸브, 배기 밸브를 각각 필요할 때 따라 가지고 열고 닫고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한 이게 커넥팅 로드거든요. 해갖고 이게 빙글빙글 지금 돌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피스톤 4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통이거든요. 실린더가 4개 있으면 사기통이라고 하고 하는데 사기통일 경우에는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니까 이걸 잡아줘야 되는 메인 베어링이 있거든요. 베어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 베어링이 몇 개 들어가냐 하면 사기통일 경우에 보십시오. 5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돌리기 위해서 양쪽 지지해주고 요거 돌리기 위해서 양쪽 지지해주고 요거 돌리기 위해서 지지해주고 요거 돌리기 지지해주니까 사기통일 경우에는 메인 베어링이 5개 들어가요. 그래 이게 돌아가. 그래서 여기가 뭐 다른 얘기보다도 이게 아마 시험에 실린더가 6개통일 때 실린더가 6개통일 때는
6기통이면 메인 베어링이 몇 개가 필요하냐? 7개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나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 피스톤에 압축링 이거거든요. 압축링 들어가는 거 여기 압축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일링 하나 들어가는 걸로 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스톤 뭐 단단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뭐 보시면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압축링, 오일링 들어간다. 압축링은 서너 개 들어간다. 두세 개, 서너 개 들어간다. 오일링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오일링은 뭘 하느냐면 실린더에다가 오일을 잔뜩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실린더 벽에 묻은 오일을 적당한 망만 되도록 이렇게 살짝 긁어내면서 발라주기도 하고 긁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스톤링은 피스톤보다 센 철을 쓸까요? 약한 철을 쓸까요? 약한 걸 씁니다. 이게 바르면 안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게 잘 단력을 씁니다. 피스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스 안식에 해야 되고 열 전달 작용, 오일 제어 작용 어렵다 그죠? 뭐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영화는 거죠. 네, 영화야죠. 필통탱이네 영화다. 아까 뭐라 했냐면 과극기하고 네. 과매기하고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희 부대표도 우린 작년에 수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수업장에서 뭐 돌아서 기관에 대해서는 커넥팅 노드가 뭔지 모르는 거지. 모르고 가가지고 사직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 보동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공부를 했는데 과급기로 과메기로 과메기로 보였다니까. 신문지 드릴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과급기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과메기하고 분이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알고 계시죠. 처음 보니까 과극기가 과메기로 보였다니까요. 진짜로. 과메기 소스 생각났다. 그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랭크 축이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피스톤이 연결되는데 여기에 보면 피스톤 하나 달려야 되고 둘 달려야 되고 셋 달려야 되고 넷 달려야 되고 사기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피스톤이 몇 개 달려야 되는가 하는 걸 대강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하고 크랭크하고 연결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냥 그렇게 두부 시험에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피스톤하고 크랭크하고 연결하는 여기가 핀이 들어갑니다. 조립해갖고 핀을 꼽아야 연결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쭉 연결되고 크랭크 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크랭크 축하고 위에 있는 커넥팅 로드하고를 연결해주는 요 조금 나가 있는 이걸 크랭크 암이라고 하고 요 크랭크 암 뒤쪽에는 한번 돌리면 계속 신나게 탄력받아서 돌아가고 여기에는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우리 발동기 시동 걸 때 되면 한번 이렇게 돌면 무겁게 해갖고 한번 돌려야 휙 돌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요 평행추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크랭크 축, 크랭크 핀, 암,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뭐 스타보드, 포트 이런 거 준비했는데 다음 일. AC 안 들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번 토요일에 가가지고 뭐 벼락 점수를 내겠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하고 이번에 안 되면 8월 달에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11월 달에 또 있고 하니까 열받고 앞이 캄캄하도록 열받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10점 이상이에요. 다들 평균 60점, 발악 40점.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1개에서 16개까지 맞아야 10점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70점, 80점 기간에서 44점을 얻겠다고. 11개가 맞았잖아. 이 11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맞으니까 가능해. 경험서만 돈이 되잖아요. 우리는 수업이 문제가 자체가 없었어.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 좋아. 응?